이거 안 하면 아마존 입점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존 셀러 99%가 모르는 정보입니다. 300개 이상 업체를 아마존에 입점시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대부분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아마존 입점 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하나씩 따라오시면 아마존 입점 방법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입점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사례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해외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아마존에서 계속해서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아마존 판매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미국에서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기능성 화장품, 미용기기,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어린이용품 같은 것들은 FDA, CPC 같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부분을 확인 안 하시고 무작정 아마존 FBA 창구에 입고를 시킨 이후에 재고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제품 카테고리별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아마존에서 유사한 경쟁 베스트셀러 제품을 찾아보시고 직접 해당 상품을 구매도 해보고 해당 제품의 패키지와 상세 페이지에 어떤 인증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품 등록 진행하신 이후에 아마존에서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요청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준비해 주셔도 되지만 우리는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사 제품의 경쟁 상품이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전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데 이 과정을 건너뛰면 판매하시다가 갑자기 판매 중지가 되고 심지어 물건이 미국에 도착할 때 통관 거부까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증해야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에 인증업체를 검색하시면 여러 업체가 나올 텐데요. 여러 인증 업체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우리 상품이 인증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고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 셀러들은요, 인증이라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반 셀러들은 진입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은 경쟁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는 겁니다. 인증 여부를 확인했다면 본격적으로 아마존 입점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입점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시는 단계가 있는데요. 끝까지 봐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입점 정말 단순합니다.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마존 계정 생성, 상품 준비, 브랜드 레지스트리, 상품 리스팅, 배송 방식 선택, FBA 입고. 자, 이렇게 모두 하면 총 2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광고 및 리뷰 수집, 판매 및 정산, 이 순으로 판매되게 됩니다. FBA 창고에 우리가 보낸 상품이 입고가 되면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마존 PPC 광고부터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리뷰를 쌓으셔야 되는데요. 바인 프로그램이라는 체험단 리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아마존 판매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여권, 은행 계좌가 있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판매금을 받을 미국 계좌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오니아라는 가상 계좌를 만들어주는 업체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럼 향후에 수익금이 가상 계좌로 들어오고 가상 계좌에서 우리나라 은행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셀러 계정 가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정보가 잘못 작성되어서 향후에 판매를 하시다가 갑자기 계정 비활성화 되는 사례가 잦으니까 반드시 정보를 일관성 있게 통일시켜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 계정을 만드셨으면 판매하실 상품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이미 판매를 하셨더라도 모두 영문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영문 패키지와 라벨을 미국과 아마존 규정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은 반드시 미국 표기법으로 월 1연도순으로 라벨링해야 FBA 창고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간혹 유럽식 표기법으로 1월 연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국 표기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입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 없이 판매하시면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사용하시지 못하세요. 이 기능을 못 쓰시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상세 페이지 구성에서도 밀리게 됩니다.
모든 경쟁사가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겠죠. 그래야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아마존에서 브랜드 보호도 안 됩니다. 다른 셀러가 내 상품을 베껴서 판매하는 경우에 오히려 저희 상품을 가짜라고 신고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매를 하다가도 중간에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판매를 재개한다고 해도 이 판매를 못한 기간에 리스팅 랭킹이 떨어져서 다시 복구시키는 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안전하고 경쟁력 있게 판매를 하시려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반드시 사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브랜드 등록과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른 과정입니다. 브랜드 등록은 아마존에서 내 브랜드 제품을 신규로 등록하는 절차이고,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보호받기 위해 아마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 상표 출원이 필요합니다. 한국 상표는 인정되지 않으니 꼭 주의하세요. 상표 출원은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고 등록 거절 가능성이 낮은 이름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기에 브랜드 레지스트리 안 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브랜드 변경이 안 돼서 처음부터 리스팅, FBA 재고 입고, 광고까지 다시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투자하신 2, 3개월은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꼭 초기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신 다음은 드디어 바로 상품 등록 리스팅입니다. 보통 상품 등록은 아마존 내 상품 페이지를 구성하는 작업인데요. 타이틀 상품명, 상품 설명, 이미지,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넣고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신 이름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이틀 상품 설명의 키워드는 반드시 검색량이 높고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를 선별해서 진행을 해야 우리 상품이 노출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구성한다면 우리 상품이 노출이 될까요? 네, 되지 않습니다. 아마존에는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쟁 상품이 적게는 몇천 개, 많게는 몇만 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 강도가 낮은 것을 선택해야 그나마 우리 상품이 노출이 쉽게 되겠죠. 이 부분은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니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헬리움 10이라는 소프트웨어 툴이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품 등록이 끝났으니 재고를 FBA 창고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소비자에게 보내는 배송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FBA가 있고 FBM이 있는데요. FBA는 아마존이 배송과 CS를 모두 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한번 입고만 하면 이후에 고객 응대, 반품, 배송까지 아마존이 대신 해줍니다. 노출도 유리합니다. 대신 이러한 부분을 처리해주는 FBA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FBM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포장하고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지만 고객 응대까지 직접 해야 하니 운영 부담이 있어요. 한국 거주가 아니라 미국 거주하시면서 판매를 진행하셔야 가능한 것이고, 미국 거주이시더라도 FBM 상품은 노출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FBA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노출 자체가 되지 않으니 초기에 입점하시는 셀러라면 판매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FBA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배송도 빠르게 되고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판매가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FBM으로도 판매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FBA 판매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FBM 판매 방식은 FBA 재고 운영과 병행하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FBA로 진행할 때 어떻게 우리 상품을 미국 FBA 창고까지 보내나 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수출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셔서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물류사만 선정하시면 우리 상품을 아주 안전하게 미국 FBA 창고까지 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물류사 리스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품을 항공으로 보내면 약 1, 2주 안으로 아마존 FBA 창고에서 판매 가능한 상태로 준비가 되고, 해상으로 보내시면 1, 2개월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품을 항공으로 보내게 되면
대략 1, 2주 안으로 아마존 FBA 창고에 도착하거든요.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해상으로 보내시면 1, 2개월 정도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테스트 수량을 보내서 판매를 하시려면 초기에는 웬만하면 항공으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판매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판매를 추이를 보면서 항공과 해상 선적을 병행해서 아마존 FBA 창고에 재고를 입고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FBA 창고에 상품이 도착하고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냥 두면 팔릴까요? 네, 아닙니다. 초기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PC 광고입니다. 우리 상품이 마우스라고 했을 때 마우스 관련 키워드 광고를 하면 고객들이 검색한 키워드에서 우리 상품이 노출되면서 판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다만 노출만 된다고 해서 판매가 일어나진 않겠죠? 우리도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을 살 때 리뷰가 많은 상품들을 사게 되잖아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에서 리뷰가 없으면 판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바인 프로그램이라는 체험단 리뷰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바인 프로그램은 반드시 리뷰를 받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상품을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우리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인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바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물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체험단위 리뷰를 제공해주는 아마존에서 직접 관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한 개 상품당 최대 30개까지 받으실 수 있고 최대 200불이라는 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제 리뷰가 점점 쌓이시면서 동시에 PPC 광고를 하면 판매가 증가하실 거예요. 매출이 점점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판매하면서 추가 리뷰가 쌓일수록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좋은 리뷰이던 안 좋은 리뷰이던 피드백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이 피드백으로 상품 자체를 개선하거나 또 상세 페이지에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시작되면 정산은 2주 단위로 들어오고요. 아마존에서 준비금이라는 걸 좀 쌓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반품이 오거나 아마존에서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판매량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을 준비금으로 쌓아둡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준비금을 좀 남겨두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판매 속도에 맞춰서 재고가 품절이 나지 않도록 미리 재고 수량을 예측하시고 재고 보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개 상품을 런칭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상품을 하나씩 확장하시면 대표님의 제품이 많이 진출하시겠죠. 그래서 판매하시는 상품 중에 대박이 나는 상품군이 생기시면서 브랜드로서도 안착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상품 수를 늘리시는 게 아마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마존에서 현재 한두 개 상품으로 성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아마존에 입점하셔서 현재까지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는 업체입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23년 2월에 아마존에 입점을 시작했고 2025년 6월 매출은 34,000불, 4,700만원 정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런데 광고 효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광고 효율도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광고 효율이 A코스 80%로 시작해서 데일리 체커가 광고를 관리한 이후로 30%로 줄어들었죠. 안 좋을 땐 77%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광고 효율이 계속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 6월에는 A코스 1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의 트루 A코스는 지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6월 광고비가 얼마였죠? 2152불이고, 자, 6월 매출은 얼마일까요? 자, 6월 매출은 34,000불입니다. 그렇게 34,331불을 나눠주면 이렇게 0.06이 나온다는 것은 트루 A코스는 6% 효율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총 광고 효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업체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9,000불,
11,000불, 12,000불, 11,000불, 14,000불, 17,000불, 그리고 17,000불, 24,000불, 29,000불, 36,000불, 그리고 33,000불, 이렇게 계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4,700만 원이고 마진율이 30%라고 하면 현재 월 순수익 1,400만 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수익도 같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만 오른 게 아니고요. 수익도 같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판매 경험이 전혀 없던 제조사도 이렇게 아마존 미국에 수출하면서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출하시면 우리 매출을 부가세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기존에 국내만 판매하셨던 수익성이 몇 배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 아마존 입점 생각보다 쉽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 드시죠? 여러분들이 아마존 입점하시면서 세부적으로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인데 OTC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걸 어떻게 보내고 어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광고를 세팅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답변 드리니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세이브 하시고 시행착오를 줄이시고요. 아주 쉽게 아마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 셀러 계정 가입부터 시작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입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단 2개월 만에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아마존 판매 관련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구독해 놓으시면 놓치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